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어제 업로드한 파도의 상장일 영상은요, 뭔가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들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가의 향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좋은 성적을 안겨준다면 좋은 거고요. 제 의도가 좀 왜곡돼서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다음 주에 두 번째 공모주이자 올해 첫 번째로 코스피 시장에 도전하게 되는 넥스틸의 핵심 내용만 좀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넥스틸은요, 글로벌 강관 제조 회사예요. 강관이라는 것은 내부가 비어있는 봉 형태의 철강 제품을 얘기하는데요. 회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정관, OCTG가 영어 약자가 되겠는데 원유나 천연가스를 채취하는 용도로 개발된 고강도 강관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은 원유를 채취하는 현장, 오른쪽이 유정관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송유관이라는 건데요. 원유나 천연가스를 유전, 정유소, 항만 등에서 소비지역으로 수송하는 데 쓰이는 강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기준으로 유정관의 매출 비중이 46%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송유관이 24.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수출 비중이요. 22년에는 77%, 23년에는 83%에 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 위주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역별로 보면 또 미주 매출 비중이 75%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유정관과 송유관을 주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넥스틸이 업계의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한 건 2007년부터였어요. 그해 2월에 미국 석유협회로부터 유정용 강관 제조 자격을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유정용 강관은 API가 제정한 규격에 들어맞는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대요. 아무튼 이때 해외 진출에 물꼬를 트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 수출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넥스틸의 실적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매출액이 2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 뒤로는 제가 표에 적어놨듯이 2009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2010년에 들어와서는 셰일가스 붐이 일어났거든요. 특히 2014년에 셰일가스 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셰일가스를 시추할 때도 유정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히 늘었고 2014년에 회사가 설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바로 찾아왔어요. 한국의 강관 대미 수출량이 많다는 이유에서 미국 정부의 견제가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미 상무부가 14년 7월에 국내 강관 업체들에게 반덤핑 관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대미 수출 1위였던 넥스틸의 관세율이 이미인 세아 제강에 비해서 엄청 높았다고 해요. 이렇게 통상 압박을 받으면서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포항 공장을 잠정 폐쇄하기까지 했고 실제로 2015년부터는 실적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2017년에 반짝 살아났다가 18년, 19년까지 매출액은 계속해서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100억 원에서 100억 원 밑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회사가 이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해요.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넥스틸이 미국 국제법원에다가 제소를 했고 일부는 승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부과받은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좀 낮추고 그 차액분만큼의 관세를 환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또 다른 일부는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과는 이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반덤핑 관세 리스크가 크지는 않지만 또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서 미국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매출처를 다변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요,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글로벌 각국으로부터 철강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수입 할당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연간 대미 수출 할당량이 103만 톤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대요. 이 중에서 넥스틸은 미국 쿼터 내에서의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24% 정도를 기록하는 주력 사업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인 미국과는 좀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쿼터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할당량.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유정관과 송유관, 이게 주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 회사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지,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그 수익 메커니즘을 간단히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와 강관의 관계. 유가가 상승을 하면요. 아무래도 유전 개발, 원유 채취에 대한 수익성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채취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원유를 채취하는 데 필요한 유정관의 수요도 증가할 겁니다. 동시에 유정으로부터 원유를 수송하는 수요도 증가할 테니까 송유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할 때 넥스틀의 실적이 상향될 수가 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회사의 최근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기회 요인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강관 업체들이 폐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유나 가스의 공급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백신이 좀 빠르게 보급이 되면서 2021년 상반기부터 경제 회복세가 가팔라졌고 오일과 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결국에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원유와 가스 가격이 인상됐던 거죠. 앞에서 유가가 상승하면 원유 채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강관에 대한 수요와 가격도 덩달아서 급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프가 주요 제품과 원재료의 미국 내 월평균 수입 가격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파란색이 유정관, 빨간색이 송유관, 회색은 원재료인 열연 코인이에요. 2021년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네,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2018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매출액 계속해서 2천억 원대를 기록을 하다가 21년에는 4천억 원 넘어까지 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난해 2022년은 매출액이 6,684억 원까지 껑충 뛰었잖아요. 게다가 영업이익이 21년 170억 원에서 22년 무려 1,813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더라고요.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쇼티지 영향이라고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를 좀 무기화하면서 유럽 등 국가의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시켰었잖아요. 이에 대응을 하고자 미국이 원유 증산을 위한 시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문제는 필요한 유정관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쿼터제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관의 수요는 크게 늘었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니 강관 가격의 급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보시면 넥스틀의 주요 제품 수출 평균 가격이요. 2020년에 톤당 95만 원이었는데 21년에는 130만 원으로 그리고 22년에는 250만 원까지 21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주요 원재료의 가격 추이는요. 제품 가격에 대비해서는 아주 큰 변화는 없었어요. 포스코 등의 국내 철강사로부터 조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원가 부담은 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판매 단가는 아주 높아지는데 원재료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서 매출과 함께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 워밍업 수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근에 3년 실적만 딱 단편적으로 보면서 와우, 3년간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30%까지 올랐다. 이 회사는 실적이 매우 탄탄하다라고 봤었는데 요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다면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를 피해 갈 수는 없겠다. 실제로 그래프에서요. 파란색 선이 유정관의 미국 내수 평균 가격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22년 4분기에는 465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에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23년 1분기에는 442만 원, 2분기에는 406만 원까지 낮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쇼티지 전 수준까지 돌아간 건 아니지만 수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의 매출이나 수익성을 다시 또 달성하는 건 앞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한번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소폭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올해 1분기가 사상 최고 분기 실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은 후퇴를 예상하고 있기는 해요. 2022년 순이익이 1,442억 원 정도인데 23년 예상 순이익은 1,457억 원.
수익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넥스틸에 대한 청약을 좀 망설이게 하는 부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물론 지금 공모주들은 너무나 장밋빛 미래 가치를 심하게 땡겨와서 역풍을 맞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가까운 미래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기대가 없다면 그것은 넥스틸에 좀 치명적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또 영상이 길다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벌써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공모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0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1,500원에서 12,5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금액은 하단 기준 약 805억 원, 시가총액은 하단 기준 약 2,99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어요. 지금 막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작은 사이즈라는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무거운 종목. 청약은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또 있네요. 그리고 상장은 8월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구주 매출 비중이 무려 47.86%에 달해요. 구주 매출의 주체는 넥스틸 홀딩스인데요. 아주아이비 투자와 원익투자 파트너스가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무적 투자자들이라는 소리인 거죠. 결국에는 이들의 엑시트를 위한 공모냐라고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라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에는 20%를 배정을 했는데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0.47억 원, 4,700만 원 정도로 꽤 높기 때문에 넥스틸은 우리 사주에 미달이 좀 꽤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과연 기관들이 추가로 받아줄지 아니면 일반 청약자들에게 떠넘길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자,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은 26.35%. 구주 매출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나마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줄일 수 있기는 했던 거죠. 이렇게 20%대까지. 기존 주주 비율이 4.81% 정도 존재하는데요. 여전히 그 기존 주주의 정체는 넥스틸 홀딩스예요. 구주 매출을 하고도 남는 주식의 일부는 보호예수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네, 유통 가능 금액 전체는 하단 기준으로 약 788억 원 정도의 규모. 좀 무겁고요. 자, 그럼 넥스틸 홀딩스의 투자 단가가 궁금해지죠. 그동안 좀 투자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2021년 6월 14일에 상환전환 우선주로 29만 7,600주를 62,500원에 취득을 했고요. 이때 동시에 전환사채 취득했던 건 조기 상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요. 이 상환 전환 우선주를 2022년 12월 14일에 전량 보통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증권에 5,000주는 매각을 했대요. 그 이후에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를 적용을 해서 투자 단가를 계산을 하면 3,125원, 밴드 하단인 11,500원에 판다고 하더라도 3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다행히 이 밖에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은 없었어요.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유사기업으로는 경쟁사이자 같은 강관업체인 세아제강과 휴스틸을 선정을 했고요. 이들의 평균 PER은 1.81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넥스틸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1,913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22년과 23년 1분기 실적이 좀 고점이라면 이게 적절치 못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주당 평가가액 13,273원에 매우 낮은 할인율인 13.36%에서 5.83%를 적용해서 밴드를 최종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자, 그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보죠. 비교해서 보시면 넥스틸의 하단 기준의 PER은 1.56배로 휴스틸보다는 이미 높고요. 세아제강보다는 낮은 그냥저냥 무난한 정도로 보이기는 하는데 현재 실적 피크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2023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휴스틸은 전망치가 안 나와 있어서 뺐고요. 세아제강하고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넥스틸의 하단 기준의 PER은 2.05배, 세아제강은 2.21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막 매력적인 상태로 보이진 않았고요. 더군다나 강관 산업이 막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성장성이 있는 산업 분야가 아닌데다가 실적 우려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아제강이나 휴스틸과 달리 넥스틸만 상장 후에 높은 펄을 받게 되는 것도 조금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실적 고점에 대한 우려와 구주 매출 48%가 좀 크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고,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이 규모 메리트도 딱히 없기 때문에 이게 공모가가 밴드 하단에 확정을 해준다고 해도요, 좀 망설여지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한도 체크하고 끝낼게요. 균등 물량이 87만 5천 주로 매우 넉넉하고요. 한도도 널널합니다. 공모 규모가 조금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30주입니다. 월요일에 공모가가 확정되면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산뜻하게 다시 만나요.